정리만 잘해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 꿈이 이루어지는 집 꾸미기. 제가 말하는 집 꾸미기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집이라는 공간에 먼저 선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을 편안한 공간으로 가꾸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파워스폿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자신이 느끼기에 편안한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먼저 가꾸면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일상의 풍수를 접목한 후 제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을 가꾸기만 해도 삶의 풍요가 꽃핀다. 내가 사는 공간은 내 꿈을 그리는 캔버스다. 내가 사는 공간을 조금씩 가꿔나갈 때마다 내 꿈 지도가 완성되어 간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직업을 상징하는 물건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기만 해도 된다. 만약 여러분에게 해외에 나가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떨까? 집안에 자신이 가보고 싶은 나라를 나타내는 물건을 두는 식으로 작은 변화를 주어보자. 그것을 날마다 매일 들여다보며 생활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나라에 가도록 일이 흘러가게 된다. 눈에 잘 띄는 작은 공간에 몇몇 소품을 늘어놓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눈에 잘 띄는 곳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오감 가운데 시각이 의식에 끼치는 영향이 87%로 다른 감각보다 월등히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의식이다. 당신이 사는 공간과 사랑에 빠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좋든 싫든 간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물건에 둘러싸여 지내면 그런 편안한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의식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 것이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재능이 꽃핀다. 재능이란 모름지기 자신을 소중히 할 때 꽃피는 법이다. 사는 공간을 가꾸는 일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제약을 걸게 된다.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나 자신의 가치도 고작 그 정도라고 단념해버리는 것이다. 잘 가꿔진 주거 공간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이루어줄 토대다. 누구나 더 나은 방향으로 생명을 굴려나가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식과 감각을 지닌 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사는 공간을 가꾸는 것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환경이란 한마디로 만물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즉, 집안을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가꾸자는 것이 풍수의 기본 개념이다. 사실 예전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자신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책도 많이 읽고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풍수를 접하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가꾸기 시작하자 그렇게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내 삶이 마치 거짓말처럼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사는 공간을 가꾸면 역시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는 공간을 가꾸면 더 나은 삶의 문이 열린다. 지금 사는 공간에 감사한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정리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치운 공간에 지금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배치한다. 방은 그 사람의 일상이나 성격을 드러낸다. 방이 너저분하면 생각도 너저분해진다. 집안 곳곳에 잡동사니가 널려 있으면 머릿속도 산만해져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사고를 맑게 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물건을 쌓아둘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진다. 보관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했던 물건이 사실은 불안을 더 가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이라면 한번 과거를 떠올려보자.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모아두었던 물건이 실제로 필요해진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를 대비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미래의 가능성을 좁힐 수 있다. 미래의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뭔가가 필요해지면 그때 구하면 될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 쓸지 모를, 어쩌면 영원히 쓰지 않을 물건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만을 가지고 있자. 그렇게 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당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사고하게 된다. 거기에는 불안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에만 둘러싸인 생활은 안정감을 주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마음의 토대를 만들어준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을 늘리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책 읽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느긋하게 책 읽기.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향의 아로마나 향초를 피우고 목욕하기. 좋아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더라도 일단 자신을 위해 소소하게 사치를 부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는 도중에 잠시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긴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이 방법의 핵심은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이렇게나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이다. 지금 사는 집에 불만이 많은 사람도 이번에는 그런 단점을 모두 제쳐두고 마음에 드는 점을 한번 적어보자. 자가든 임대주택이든 집 상태에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점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애정을 가지고 집을 가꿔 나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물건을 모두 처분해서 집에 통풍이 잘 되게 한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해주면 그 물건은 기뻐한다. 반대로 본래의 기능과 다르게 쓰이거나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면 물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슬퍼한다. 본래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집안에 슬픈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된다. 사람도 남에게 무시당할 때 가장 괴롭지 않은가? 그러니 물건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주자. 물건을 원래 부여받은 기능과 다르게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중고장터에 팔거나 기부하자. 그 옷이 잘 어울릴 만한 친구에게 주어도 된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물건이 많다는 뜻. 집을 정리하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물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또 망가진 물건은 집 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정체시킨다. 필요한 물건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수리를 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물건은 처분하는 것이 좋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풍요롭게 살도록 지금 이 순간 내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처분하자. 지금 집을 가꾸는 일은 조금 먼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선물과도 같다. 정리정돈은 냉장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라는 한정된 공간이 정리를 시작하기도 끝내기도 쉽기에 다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니 라는 성취감을 얻기 좋기 때문이다. 어느 한 곳을 정해 그곳만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를 한번 정리해두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면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 또한 더 강해진다. 집과 사랑에 빠지면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아도 삶이 좋아진다. 집을 가꾸다 보면 그 과정에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간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는 인생의 선택력이 향상한다는 의미이므로 업무나 학업 등에서도
지금 자신에게 불필요한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의 재능이나 강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필요한 점과 불필요한 점이 마구 뒤섞인 환경에서는 내면에도 불필요한 소음이 가득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집을 가꾸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음이 조금씩 거치면 자신의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집을 가꾸면 삶의 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마음 편한 환경에 둘러싸여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자존감이 올라간다. 카오리 르블랑 저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집꾸미기라는 책이었어요. 좀 가끔 이렇게 뭔가 어두운 느낌이 거의 전혀 안 느껴지는 뭔가 나와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저도 불행한 건 아닌데 뭔가 되게 이런 책을 보면 안락하고 행복하다 이런 게 이건가? 그래서 막 생각을 했죠. 이런 사람은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겠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고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레짐작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더 그 책 내용이 밝았던 게 더 뭔가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30년 이상 우울증과 싸워왔고 그 와중에 이제 자녀를 키우고 360일 이상을 1년에 일하면서 남편과도 사업을 하고 또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자기 탓. 게으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셨대요. 과거에 저는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습니다. 창조력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쓰신 분이 좀 이런 상태일 때 친구가 와가지고 집을 청소해줘가지고 그 느낌? 그 변함, 그 동기부여가 사람을 살게 했잖아요. 이분도 좀 풍수지리, 정리, 불필요한 것 버리기로 어떻게 보면 가정도 구원을 받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리는, 그리고 또 감사함이 느껴지니까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풍수를 본격적으로 믿고 따르고 이런 건 아닌데 생활을 사는 거는 좀 자주 바꿔야 되고 비싸니까 말린 꽃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이 책에서 말린 꽃은 피하라고, 그러니까 이 책뿐 아니라 풍수가 약간이라도 내용이 있는 책에서는 다 말린 꽃은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이제 말린 꽃은 안 사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아침마다 꼭 커튼을 걷는다. 아침에 그런 기운을 집에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저는 블라인드를 그냥 올려놓고 자는데 가끔 그냥 기분이 좀 다운될 때 한낮에 그냥 블라인드를 다 내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웅크리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숨어있는 느낌이라서 안락함을 주기도 하지만 되게 침울해지거든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빛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끔 그럴 때 느껴져요. 그리고 책에서도 집을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이런 걸 꾸미면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여권을 처음 만들었을 때 회사 언니가 여권 같은 거는 만들면 신기하게 나갈 일이 계속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전 해외여행도 되게 늦게 처음 가봤거든요. 가족여행 이런 거는 국내 여행도 가족여행은 안 갔었고 근데 진짜로 신기하게 정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스텝이 줄잖아요. 뭔가를 생각했을 때 실행하는.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단계를 줄이는 거, 그 동선을 최적화해 놓는 거 이런 게 참 도움이 되겠다. 제가 연말이라서 되게 우울하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좀 희망찬 내년을 생각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맥스웰 물치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도 읽고 있는데 목표가 있다면 불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 전혀 다른 책인데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처리하는 거. 꿈이 이루어지는 집꾸미기. 지금 집안 상태가 어떻든 오늘 조금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하면
다가오는 내일, 내년이 조금 더 설레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